네, 고성 산불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면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피해 없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릴 내용은 3건의 내용입니다. 2개는 먼저 서면으로 드린 논평에 대해서 방송사 요청에 의해서 드리고요. 하나는 외교 참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추가해서 3건의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운영위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는 강병원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상임위 밖에서 그 말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왜 문재인 정권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완패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오로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에 기다렸다는 듯 보조를 마쳤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눈도장을 찍어 공천받아 보려는 경연장입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갑옷을 걸치고 유치한 가정법까지 써가며 자유한국당 대표를 음해한 이유가 다음 공천 때문이라면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강병원 의원은 먼저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면책특권이 둘러쳐진 상임위를 나와 그 말을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2013년 3월 11일, 김학의가 법무차관에 지명된 것은 3월 13일, 임명일은 3월 15일입니다. 집권 초 사실상 거의 동시에 임명된 장관에게 차관 인사검증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지사를 자동차 옆자리에 싣고 다니시던 대통령이 드루킹을 몰랐을 리 없고 경인선 가자를 외치던 영부인이 드루킹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 강병원 의원의 무리한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엮기보다 훨씬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여기에는 또 펄쩍 뛰는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절박하긴 한 모양입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자기 청문회 자리에서 김학의 CD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유한국당 대표를 음해하더니 이번엔 운영위 차례입니다. 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당시 경찰, 검찰 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은폐된 진실을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가려낼 것입니다. 진실규명 의지는 없고 오로지 정치공작 의지에만 불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한 데서 헤매지 말고 수사방해가 궁금하면 당시 수사 책임자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인사검증 부실이 문제가 된다면 이 사건의 직접 담당자였던 당시 공직기관 비서관 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치졸한 음해 공작에도 흔들림 없이 거짓과 위선 정권에 맞서
꿋꿋하게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다음은 현 정부의 민노총 관련 수사 문제에 대해서 논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대신 민노총 조합비를 받으시라. 역시나였습니다. 민노총은 지난 3일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고 기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역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민노총이요.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민노총에 대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맘 놓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허가서와 같습니다.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가 캐캐 묵은 과거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설치니 말 그대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민노총은 이 정부 들어 기업의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는커녕 멀뚱히 지켜만 봤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인 공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 권력에 굴복해 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에 집권 과정에서 진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불법에 대한 무기는 물론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에게는 대통령의 사명권이 발동됐습니다. 이제 민노총의 머리띠와 조끼는 법도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하는 특수신분을 창설했습니다. 법이 무시당하고 국민이 외면당하는 민노총의 나라라면 세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민노총 조합비로 나라 살림해야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민노총과 절연해야 합니다. 경찰은 민노총이 벌인 단 하나의 폭력과 불법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부수고 밟은 기물을 가려내 국민의 세금을 훼손한 경제적 대가를 반드시 그들 스스로가 치르게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불법과 폭력도 용인치 않을 것입니다. 한 줌의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경제를 망쳐서 모든 국민을 공멸로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그 대명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다음으로 외교 참사 관련된 논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없는 외교 참사는 아마추어 문정부의 일면일 뿐 치욕스러움은 국민의 몫입니까?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스페인 외교차관 회담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작정하고 구겨놓아도 그렇게 구겨지기 어려운 모양새의 태극기가 장장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교회담장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외교부 차관은 참담히 구겨진 태극기 앞에서 스페인 외교차관과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계속된 외교 의전 사고로 언론에 오르내린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구겨진 태극기에서 망신의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방문 당시 영문 공식 트위터 계정에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로 잘못 표기하고 회담과 면담도 형식도 구분 못해 수정을 반복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자료에는 북유럽 발틱 국가들을 동남부 유럽의 발칸 국가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청와대는 더 심각합니다. 지난 3월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대만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외교 결례를 이어갔습니다. 실무진의 실수, 집중력 결핍, 이런 말을 운운하던 이낙연 총리의 답변은 참으로 옹색한 변명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도 모르는 것입니까? 외교 의전의 기본 중의 기본인 국기관리조차 못하는 외교부가 만든 어제의 참담한 외교 현장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을 상징하는 광경입니다. 이날 구겨진 것은 태극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외교 참사를 갱신해가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느껴야 하는 부끄러움과 치욕스러움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몫입니다. 현실은 더 엄중합니다. 캠코더 인사로 점철된 아마추어 정부는 북한 바라기 정책에만 어리빠져 외교 참사를 남발할 뿐 국민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광 외교 폭망, 비전문가가 이끄는 외교 라인은 대한민국의 국제 고립을 부추기고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국가를 파탄내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당장 무능한 외교 참사의 외교 라인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